반갑습니다. 메가스터의 사회 윤재준입니다. 고2 사회탐구 내신학습 가이드 캐스트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연한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계종교육과정 첫 세대로서 내가 보게 될 시험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텐데 선생님이 구체적인 학습 가이드를 전수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선생님과 함께 내신 학습 어떻게 하면 될지 가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실한 기준 잡기입니다. 기준을 잡아야지만 내가 해야 될 공부와 하지 않아도 될 공부를 분리해낼 수 있겠죠.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까지 다 고르게 균형 있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모든 과목을 밸런스 있게 공부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가운데 사회는 내가 몇 시간을 투자해서 어떻게 공부하겠다라는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무작정 사회 공부해야 돼 라고 들어가게 된다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공부를 또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비효율적인 이제 공부인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첫 번째로 내가 해야 할 공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신 시험을 보고 성적을 산출하지. 그치? 그러면 우리 학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먼저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고1을 다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 고2 넘어가기 전 이 겨울방학을 좀 활용해서 앞으로 내가 이제 보게 될 시험은 어떤 양상으로 나올지를 한번 학교 기출문제를 활용해 보세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개정교육과정 1세대로서 지금 이제 학점제 첫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봐야 될지도 지금 약간 기준이 모호한 그런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예요. 그러면 이제 사회화, 문화라고 이제 과목이 명칭이 바뀌었죠. 물론 이제 뭐 진화와 사회 변동 파트에서 이제 내용이 또 추가되었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비슷한 과목이고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들 고3 선배들은 1호 개정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고3 선배들 수업 들어가시고 고2 여러분들 수업에 들어가시는 선생님 계신다 라고 한다면 아마 시험 양상은 거의 이제 비슷할 거다 라고 선생님 우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야지만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지만 확실하게 알 수는 있겠지만 선생님이 예측하건대 우선은 1호 개정 교육과정 세대가 아직 1세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도 고3 선배들 수업에 들어가시는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게 된다면 아마 시험 양상은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는 이제 기존의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있죠. 이제 현대사회와 윤리라는 과목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과학기술 또는 정보, AI 이런 분야들에서 내용도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경된 이 과목의 내용들을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일부 바뀌었지만 아마도 학교 시험은 사상가 중심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변별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사상가 위주로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기존 1호 개정교육과정 생활과 윤리와 아마 시험의 양성들이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선택한 이 과목과 기존에 어떤 과목이 유사한가 를 먼저 우선 살펴보시고 그 기출 문제를 우선은 교환을 삼아서 여러분들 학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학습 기준을 설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만으로 선생님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확실하게 분리해낼 수 있고 해야 할 것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학교 기출문제를 먼저 살펴보셨으면 이제 내가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확연하게 기준이 만들어졌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이제 알았어. 그치만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가 또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준으로 선생님 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우선은 난이도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화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당장 문제는 못 풀겠죠. 겨울방학 때부터 차근차근 이제 개념 따라하고 있는 친구들은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했던 이 개념들을 학교 내신 기출에 적용해 볼 수는 있어. 문제를 풀어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운영은 좀 힘들겠죠. 아직 우리가 개념을 전체를 다 정리해 본 건 아니니까. 그치?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전체적인 운영을 다 먼저 해본 여러분들 1년 선배들에게 먼저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뭐 형이라든지 누나가 있든 또는 언니 오빠가 있든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형, 이번에 제가 현대사회윤리 과목을 선택했는데, 형 생활과윤리 그 고2 때 내신 과목 했잖아요. 좀 난이도가 어땠어요? 1등급 커트라인은 몇 점이었어요? 이런 것 물어보세요. 물론 몇 점 맞았는지 물어보지 마. 개인정보니까. 알겠지? 난이도가 어땠는지 정도, 그리고 1등급 커트라인 정도. 이 정도는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운영을 선배들은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수업 때 선생님이 진도 나가시면서 이 단원 작년 선배들이 어려워해서 이번에 똑같이 어렵게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말씀들을 학교 선생님이 계속 하실 거거든. 근데 안 하시는 선생님들도 꽤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학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봤다면 난이도 측면에서도 한번 체화를 해봐야 된다는 거 선생님이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요. 우리 학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교과서를 기반으로가 출제되는구나 기출문제를 살펴봤더니 그러면 교과서를 먼저 겨울방학 때 읽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라는 게 이제 기준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우리 학교는 수능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하는구나 학교 선생님이 타임어택으로 수능 문제를 변형해가지고 내신으로 출제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봤고 학교 선배들을 통해서 난이도도 들어봤다면 우리가 교과서를 중점으로 공부하는 것보단 기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겠죠. 물론 그 가운데 이제 개념을 공부할 때는 이제 교과서보다는 뭐 개념서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현대사윤리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완자를 통해서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 이제 방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학교 기출 문제를 살펴보니까 어떻게 이제 사회와 문화 같은 경우에는 도표, 그래프 이런 문제들만 거의 대부분 출제되는구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간이 쫓겨서 풀 수 있겠구나. 타임어택에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윤리 같은 경우에는 누가 더 꼼꼼하게 풀어내는지, 누가 더 같은 내용 다른 표현들을 잘 추론해내는지, 낯선 표현들을 누가 더 익숙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윤리의 출제 포인트거든. 그러면 우리 학교는 윤리와 서상 그리고 생활과 윤리라는 기존 1호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을 끌어와서 이렇게 출제하는구나. 교과서보다는.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살펴보시고 내가 이제 교과서를 공부해야 되는지 아니면 개념서라든지 아니면 강의를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먼저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방법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으면 강의를 들으면서 따라오셔도 되고요. 나는 컴팩트하게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개념서를 활용해서 나 혼자서 자습하고 그래 문제 풀면서 모르는 것만 또 강의를 듣거나 해설지 보거나 정리하겠어 라는 친구들은 그렇게 또 하셔도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이제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기준은 여러분들이 고1 때 통합사회를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그리고 통합사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고1 동안 쭉 1년 동안 지내보면서 전교 1등을 찍은 과목 또는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 있을 거예요. 내가 그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상기시켜봐. 그러면 그 공부 방법대로 이 사회탐구 과목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공부를 잘 했고 그리고 방법도 옳았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고1 때 또는 고1 때 내가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 그럼 중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언제 시험을 잘 봤지? 그리고 그 시험 잘 봤을 때 어떻게 공부했지를 다시 한번 겨울방학 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걸 지금 학기 중에 듣는 친구들이 더 많을 겁니다. 학기 중에 듣는 친구들도 잠깐 한 5분에서 10분 동안 명상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잘하는 것을 강점으로 가져가는 것만큼 그 사람이 빛나는 방법도 없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스텝 2가지로 선생님이 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이제 교과서 회독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학교 시험이
수능 문제를 끌고 와서 변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유의물 프린트를 교환으로 주시고 지엽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거나 라고 한다면 교과서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개정교육과정 1세대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교과서를 빼놓으실 수가 없어요. 교과서 반드시 참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교과서도 중요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예측하건대. 알겠지? 이거는 선생님의 의견이야. 전문가로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교과서를 반영하려고는 많은 노력들을 하실 거예요. 교육적인 가치를 전달하고자. 그래서 우선은 교과서 회독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스텝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를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마인드맵을 그리는 방법에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물론 선생님이 이제 밑에 써놨지만 상위에서 하위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구조로 작성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쭉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로 작성해도 괜찮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게 뻗어나가는 구조 있죠. 가운데 이렇게 원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대단원 내용을 적고, 그 다음 소단원 내용을 적고, 그 다음 그 소단원을 대표하는 키워드 내용 적고, 이런 식으로 원에 뻗어나가는 형태의 구조로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야구선수 이 오타니 쇼헤이가 썼던 만다라 기법, 이걸 또 작성해서 여러분들 마인드맵을 한번 써보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인드맵을 작성할 것인가 선생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단원 목차를 한번 펼쳐보세요. 리스트업을 한번 해보는 거야. 단원 목차를 보면서 대단원 제목과 소단원 제목을 먼저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2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 이제 현대사회와 윤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윤리 과목을 선택을 했어. 그러면 이제 대단원 1단원 제목 써보고, 그 다음 소단원 제목 써보고, 그리고 우선은 소단원 제목까지만 우선 써보세요. 그리고 대단원 제목과 소단원 제목을 마인드맵을 썼죠. 그러면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다음날까지 한번 그걸 암기해 보세요. 선생님 믿고 한번 해봐. 대단원과 소단원까지 마인드맵을 쓰고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영어 단어 외우듯이 짬내서 한번 그걸 외워보세요. 그러면 외우는 동안에도 이 소단원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추론해낼 수 있어. 그리고 그 추론해낸 여러분들의 예상과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나온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생각했던 내용들이 정말 맞네? 내가 생각했던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고 여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서 공부에 대한 흥미도가 올라가요. 선생님 믿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알겠지? 근데 얘들아, 대단원이랑 소단원 암기하는 건 쉬워요. 그 생각보다 쉬워.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공부해야 돼 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서 그런 거지, 확실한 이제 공부 방법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지금 하는 거죠. 그치? 선생님이 이제 전문가니까. 그래서 선생님 믿고 대단원 소단원 내용 한번 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마인드맵을 작성할 텐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암기한 거 그냥 맞을 때까지 계속 백지 테스트 본다는 생각으로 계속 맞을 때까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구조화가 되어 있고, 그 구조화가 되어 있는 그 구조를 바탕으로 계속 세부적인 내용들로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전교 1등 서울대에 가다 이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이 있거든. 그런 거 보면 그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가서 항상 인터뷰를 해요. 한번 해보면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단원 목차를 펴보고 이 단원에는 뭐가 나올까 해서 한번 마인드맵을 그려봤어요 라고 하는 그 친구들, 선배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방법을 착안해서 한번 또 해보자는 거죠. 선생님 믿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다. 오타니 쇼헤이처럼 만다라 기법을 사용해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맞는 그 마인드맵 구조를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작성한 내용은 교과서 단원 목차를 보면서 다시 한번 채점해보고 맞을 때까지 한번 작성을 해본다. 그리고 여기엔 어떤 내용이 나올까 또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교과서를 펼쳐보면서
여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구나. 또는 이제 내가 예상했던 내용과는 좀 다르구나. 이거를 느껴보면서 이제 공부의 흥미도를 높인다. 알겠죠? 이런 측면에서 마인드맵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소단원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단원까지 마인드맵에 정리를 해놨죠. 그러면 2번부터는 뭐 할 거냐면 교과서를 본문을 쭉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동시에 소단원 키워드를 한번 이제 다음 마인드맵 뿌리에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소단어는 이거구나. 소단어 키워드는 이거구나. 이 단어에서 중요한 소단어 키워드는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윤리학의 분류학, 현대사의 윤리를 예시를 들자면 그러면 이론 윤리학, 실천 윤리학,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와 문화야. 그러면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이렇게 적어보고 자연현상은 몰가치적이야. 사회문화현상은 가치함축적이야.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자연현상은 반드시 원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 나타나. 사회문화현상은 인간의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되니까 가치가 함축되어 있어. 이런 것들을 또는 개연성이 나타나.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또 이제 뭐 정치 과목을 공부해요. 그러면 이제 정치의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한번 써보는 거죠. 그리고 교과서 본문을 쭉 읽다 보면 교과서에 굵은 글씨가 있거나 아니면 하이라이트로 처리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게 그 소단어를 대표하는 핵심 키워드나 아니면 핵심 내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똑똑하기 때문에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중요하겠구나 정도는 파악은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해보셨으면 좋겠고 시간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선생님도 여러분들 수업 준비할 때 이 마인드맵 반드시 하거든요. 마인드맵을 해야지만 논리적으로 강의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체계적이고. 그래서 선생님도 해보면 거의 이제 소단어 하나 기준 30분에서 40분 정도는 그래도 다 해보는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은 그 가운데 이제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지식 체계를 어떻게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많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정도라면 아마 15분에서 20분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한번 선생님 믿고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두고 이거는 암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대단원, 소단원은 그래도 좀 간략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 좀 시간을 두고 암기를 했다면 이거는 이제 핵심 키워드까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잡고 여러분들이 천천히 암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시험 범위를 다 미리 마인드맵을 통해서 정리하고 외우셔도 괜찮고 마인드맵을 하고 외우고 또 마인드맵을 하고 외우고 하고 싶은 친구들은 계속 이렇게 분산해서 쭉 진도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진도를 나가면서 쭉 훑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까지는 마인드맵을 쓰면서 구조화를 시켰고 핵심 키워드가 어떤 내용인지까지 이렇게 썼다면 이번에 살을 채워 나가듯이 이게 어떤 개념인지를 확 하고 파고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구조화가 되어 있으므로 읽는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저 마법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고1 때 공부할 때 교과서 공부할 때 어떤 느낌이었어? 솔직하게 말해보자 우리. 그러니까 주구장창 교과서 보니까 잘 안 들어왔죠. 그리고 시험 범위가 너무 많지 않았어? 그럼 시험 범위가 많잖아. 근데 교과서를 펼쳤어. 근데 첫 페이지부터 내용도 많고 내용도 어려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보통 그러셨을 거야. 시험 공부를 할 때는 모든 범위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과정들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1 때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어봤다면 선생님 믿고 마인드맵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따라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마인드맵을 하고 나서부터 공부를 실제로 투입되는 것과 아닌 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마인드맵을 해두면 정말 읽는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구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한번 따라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읽으면서 뭐가 나올까요? 생소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표현들도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학교 선생님 수업 팔로우 하면서 이제 살을 채워 나가셔도 좋고 근데 만약에 학교 수업이 좀 부족하다라고 싶으면 선생님과 메가스터디가 있죠. 선생님과 메가스터디를 찾아오세요.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릴게요. 선생님 모든 강의 다 나눠드릴게요.
알겠지? 그래서 생소한 표현들이 나온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들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선생님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줘도 괜찮고, 선생님이 강의의 모든 내용들 다 담아둘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봐야 될 내용일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다 보니까 형광펜 또는 이제 색깔 있는 볼펜으로 한 번만 또 체크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제 마인드맵 또 귀퉁이에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볼 것이라고 해서 또 리스트업을 해놔서 밑에다가 또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를 읽다 보면은 탐구활동과 자료가 나와요. 우리가 중학교 때 봤던 교과서와는 좀 차원이 달랐죠. 고1 때 통합사회를 공부해 봤을 때도,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 교과서는 중학교와 좀 차원이 달라요. 양질 차원에서 정말 대폭 늘었죠. 그래서 이제 내용도 심화적이고, 그리고 이제 양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읽어 나가야 되는, 그리고 이제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자료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다 보면은 좀 난관에 부딪힐 거야. 자료를 활용하다 보면. 그럼 이제 이런 것들도 강의를 통해서 활용해줘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읽어 나가면서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즘엔 좀 문해력이 부족한 시대죠. 그래서 이제 정보 리터러시가 되게 중요한 이제 쟁점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요즘 AI로 동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허구적인 동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잘못 습득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프로슈머로서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소비하는 사람이기도 하단 말이야. 여러분들 중에서도 유튜버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 방송하는 친구들도 꽤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예측하건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올바른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인지도 윤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고, 내가 그 정보를 습득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내가 이걸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또는 우리가 지금 쉽고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는 거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의 탐구활동 자료가 긴 줄글로 되어 있으면 그걸 또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이거 어려워하면서 넘어가거든. 보통 요즘 그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할 때 대부분 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조금 시간을 두시고 차근차근히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고, 조금 힘들다 싶으면 한 5분 동안 진짜 그냥 이렇게 명상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좀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으로 선생님 공부가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완성은 뭐죠? 바로 문제풀이죠. 문제를 잘 풀어야지만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도 선생님이 스텝 3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부터 차근차근이라고 적어놨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교과서 회독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변에 우리가 지금 이제 1세대로서 이 교과서를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이제 참고를 하실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과서를 읽는 과정 자체가 유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과서 내용을 좀 컴팩트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들 교과서 출판사에 맞게 자습서 또는 평가 문제집 중에 하나를 구매를 해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거의 대부분 교과서 표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과서 표현이 문제로 나왔을 때 조금 익숙하게 체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보기 이전에 여러분들 교과서의 출판사에 맞는 자습서 또는 평가문제집 둘 중에서 하나만, 2개 다 사지 마. 하나만 구매를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2개 다 사면 2개 중에서 뭘 해야 될지 계속 고민만 하다가 2개 다 안 풀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에만 집중한다 생각해. 알겠지? 그 다음에 문제집 구석에 있는 자습서 또는 평가문제집을 보면 왼쪽 하단, 오른쪽 하단에 OX 또는 이제 뭐 개념 확인하기라고 해서 이제 뭐 쪽지형 퀴즈 같은 거 있어. 그런 것들도 빼놓지 않고 개념의 사각지대까지 다 깔끔하게 클리어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교과서를 한 번 더 회독하는 효과가 있어. 그래서 이제 왼쪽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작은 글씨들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OX 이런 것들도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마인드맵을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정리한 내용과 그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내가 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했던 마인드맵에서 정리해놨던 표현들이
그대로 문제 선지에 나오는지 이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고 공부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집니다. 뭐랄까, 내가 약간 출제자가 된 기분이랄까? 내가 지금 정리해놨던 게 그대로 문제에 나와 있어. 오, 나 적중률 높아. 나 출제자야. 약간 이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해놓은 마인드맵도 문제를 풀 때 옆에다 두시고 보면서 풀어도 돼. 그걸로도 공부돼요. 보면서 풀어도 되고 선지에 실제로 내가 정리해놨던 표현이 나오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 기출 문제 적용 연습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셔야겠죠. 우리가 이제 정말 차근차근히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왔어. 지금까지 따라오셨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사회와 윤리요. 그러면 기존의 생활과 윤리에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학기 중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이런 내용들까지 추가로 알아야 돼 라는 내용들 또 전수를 해주시겠죠. 그럼 이제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또 따로 한번 마인드맵을 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학교 선생님이 주시는 유인물 프린트 이걸 또 기준으로 해서, 또는 내신 기출 문제를 또 기준으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기출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인드맵을 옮기기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유인물 프린트가 바로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출제될 교환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내용과 추가 자료도 이제 교과서 공부법처럼 마인드맵을 한번 또 수행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신 기출 문제를 이제 시험 범위만 발췌해서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전체적인 시간을 운영해 보고 싶다, 시간 안에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학교 시험이 객관식 30문제야 그러면 학교 시험을 쫙 모아서 30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그걸 한번 30문제를 시간 안에 들어오는지를 확인해 봐. 물론 30문제 중에서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어. 학교 시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세트를 봤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모은 발췌한 30문제를 봤을 때 다 어려운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한번 실제로 시간 맞춰서 그냥 풀어보세요. 시간에 들어오는지. 그것만으로도 모래주머니 효과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인드맵으로 정리한 내용과 또 이제 문제 간의 일치적으로 확인해 보는 거야. 내가 이번에 진짜 학교 기출 문제 마인드맵 정리해 놓은 게 실제로 있는지. 이걸로도 학교 선생님 출제 스타일을 파악할 수도 있고, 내가 실제로 그 문제를 낸 사람이라고 또 생각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공부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지니까 선생님 믿고 이것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계종교육과정으로 들어오고 정기고사 중에선 서술형, 수행평가 중에서도 논술형 수행평가, 이런 이제 논술형들이 많이 강화가 되었죠. 그래서 서술형에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그 통합사회 커리큘럼 중에서도 이제 캔버스 최상위권 하이틴 강좌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하이틴 강좌에서는 서술형 특훈 이런 것들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사회 윤리 캔버스 완자에서도 선생님이 완자가 제시한 예시 답안을 보고 키워드 반영 잘 되어 있는지, 서술 구조가 잘 마무리되어 있는지, 맞춤법은 틀린 게 없는지, 비교론인 경우에는 공통점으로부터 차이점이 잘 파생되게 작성했는지, 또는 설명문일 때 설명문이면 간략하게 한 문장 한 문장을 잘 써냈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다 이렇게 전수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학교 선생님이 추구하시는 방향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기출 항목에 기출 문제와 정답이 거의 대부분 올라와 있을 거거든.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 학교들의 내신을 제도해 보니 서술형 예시답안 같은 경우에 거의 없더라고요. 학교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래서 서술형 예시답안 같은 경우는 그 기출문제 출제자인 선생님께 찾아가서 한번 예시답안을 받아보세요. 물론 안 주시는 선생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보통은 아이고 공부한다고 기특하네 하면서 착하다고 주시지 않을까? 선생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제시하는 예시답안도 한번 또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문제집이 만약에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문제집에서 제시한 그 예시 답안을 한번 꼼꼼하게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먼저 직접 써보고 예시 답안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시중 문제집도 요즘은 잘 나와 있어서 문제의 그 해설지를 살펴보게 되면 그
정답 배점 요소들이 나와 있어요. 상중하라고 해서 키워드 잘 썼으면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 중에서 4점을 주겠다. 비교론이면 공통점 차이점을 잘 반영했다라고 하면 또 이제 또 4점을 주겠다. 뭐 맞춤법이라든지 글씨를 잘 알아보게 썼다. 뭐 이러면 2점을 주겠다. 물론 문제집엔 그런 항목은 없지만 근데 학교 수업에서는 학교 시험에서는 그런 것들도 이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글씨를 못 알아보면 선생님께서 이제 감점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통합사회 때 경제 파트예요. 그러면 그 경제 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기회비용을 구해야 돼. 그래서 정답이 4천만 원이었어. 그런데 4천이라고 쓰면 그거 감점이죠. 그게 4천만 원인지 4천인지 어떻게 알아? 또는 공을 하나 잘못 썼어. 내가 계산 잘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6을 썼는데 이제 공처럼 썼어요. 그러면 또 이거 다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도 여러분들이 꼭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제 채점 요소 중에서 하나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주의할 점 선생님 3가지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는 얼마나 많이 풀어낸지 보다는 내가 한 문제를 풀더라도 얼마나 밀도 있게 풀어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쉬운 문제더라도 내가 제시문 정확하게 분석했는지, 선지 진위 여부 판단할 때 이게 왜 틀렸고 이게 왜 맞는지를 잘 분석하는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면서 패턴을 채워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 문제를 풀더라도 개념을 확실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면서 양치기 하면서 패턴 채워할 때는 여러분이 실전 연습할 때 하시면 되고,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할 때, 그때 문제풀이 할 때는 하나하나 밀도 있게 해나가시는 걸 훨씬 선생님은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지 판단에 확실한 기준이 잡혀 있으셔야 돼요. 틀린 선지는 내가 왜 이렇게 고칠 수 있었는지, 이런 정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틀린 이유를 말로도 할 수 있는가,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친구랑 스터디 카페 또는 학교에서 둘이 공부를 해. 토론하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친구는 틀리고 내가 맞았어. 그래서 이제 내가 친구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럴 때 내가 그 친구가 왜 틀렸는지를 말로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또는 예를 들어서 혼자서 자습을 할 때 말로 중얼중얼 하면서 내가 왜 틀렸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말로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머릿속으로 다 체계화가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말로 할 수 있으면 공부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주의할 점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짧게 한다고 했는데 말이 좀 길어졌네요. 여러분들을 애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선생님 좀 꾹꾹 눌러 담았고요. 이 캐스트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1세대로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선생님도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들 다 드리려고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들, 그리고 어려운 점들, 고충들 이런 것도 있다면 항상 메가스터디와 선생님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로써 고2 사회탐구 내신 학습 과외들 마치고요. 선생님과는 강의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사회 윤재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